예, 안녕하세요. 김보경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준에 따라서는 18개월 내지는 만 2세 정도 이후에 시작을 하도록 권하죠. 그리고 많은 전문가 집단에서 권하는 가이드라인 상으로는 뭐 1시간 미만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기관을 다니고 있는 아이다라고 하면 1시간, 매일 1시간도 사실은 조금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미디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운동도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뭐 뛰어놀고 운동을 하고 이런 시간도 있어야 되고 앉아서 밥 먹는 시간도 있고 자는 시간도 있고 그것을 네, 다 이렇게 24시간 안에 끼워 넣으면 사실 매일 1시간씩 미디어를 보는 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얼마만큼을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가 필요한 것이 하루 안에 다 들어있느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다 따져보면서 적당한 시간을 골라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그리고 무엇을 골라서 보여주느냐 네, 그거를 위해서는 그걸 내가 결정하려면 그러니까 부모가 좀 봐야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네, 아이에게 그냥 쥐어주고 그냥 아무거나 눌러서 보라고 하기보다는 특히 나이가 어리면 내가 옆에 앉아서 어느 정도는 그 시리즈 전체를 다는 못 보더라도 초반 얼마 정도는 어른이 좀 보고 판단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봐도 그 채널이 과연 아이에게 그냥 편안하게 보여줄 만한 컨텐츠인가를 부모가 한 번씩 보고 판단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이가 부모가 괜찮다고 하는 그 컨텐츠 안에서 고르는지 특히 미취학까지는 그것을 부모가 먼저 보고 판단을 해주시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커먼센스 네, 미디어 같은 경우는 미국 회사라서 뭐 전 세계 모든 컨텐츠가 다 들어있지는 않는데 뭐 유명한 영화나 시리즈 같은 것은 대부분 리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리뷰를 한 것도 있지만 다른 부모님들이 이렇게 리뷰를 올린 것도 열람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음, 사람 그러면 사람마다 이제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다른 부모님들의 리뷰를 보면 이거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좀뭐 폭력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구나. 이런 의견을 한 번씩 들어보는 데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특히 영미권 컨텐츠를 만약에 본다 그러면은 번역해서 보는 거라도 아마 원래 컨텐츠의 리뷰가 들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 그거를 확인해 보시면 그리고 거기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가를 한번 훑어보시면 거기에 리뷰가 되어 있지 않은 컨텐츠를 새로 보더라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적합한가를 내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얻으시기에 좋습니다. 뭐 기억을 담당하는 게 퇴화하기까지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음, 내가 나의 뇌 안에 저장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접하면서 사는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학습하는 혹은 앞으로 학습하고 싶은 그런 정보들을 어떻게 오거나이즈 할 거냐, 어떻게 정돈할 것이냐. 그것이 아마도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 될 것이고, 왜냐하면 음, 양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리고 음, 또 기계가 골라주는 컨텐츠만을 수동적으로 학습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내가 판단할 수 있느냐, 이 컨텐츠가 나에게 적합한 것인지, 혹은 내가 원하는 문제의 답을 찾는 데에 지금 내 앞에 주어진 것만으로도 충분한지, 이것을 네, 반드시 여러 번 판단해보는 연습을 어려서부터 이제 좀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음, 아이들은 뭐 학령기여도 보통 이 소스가 얼마나 믿을만한가 보다는 얼마나 재미있고 또 막 웹사이트가 얼마나 예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가독성이 좋고 이런 요인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보에도 약간 지루한 포맷이면 잘 안 읽으려고 하고 이런 게 훨씬 어렸을 때는 더 강하게 편향을 보여요. 그러면 음, 그러니까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른이 어렸을 때는 그것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한테 혼자 그냥 네가 알아서 하라고 맡기기에는 정보 자체가 너무 많기 음,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언가 궁금할 때 그냥 바로바로 검색한다. 편리하다는 것은 알려주실 수 있지만 언제나 네가 원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얻는 것이다라는 것도 저는 조금 지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검색해서 그냥 뭐 일본의 수도는 어디인가요? 검색하면 답이 이렇게 뿅 나오잖아요. 네, 하지만 일본에 대한 그냥 책을 한 권을 읽는 것은 내가 궁금했던 것은 수도가 어디인가라는 것뿐만 뭐 것만 궁금했지만 책을 보면 보통 다른 도시들도 같이 나오고 뭐 사계절이 어떻게 다른지 뭐 역사가 어떤지 이런 건 다른 정보들이 거기에 같이 나오고 그걸 보다 보면 내가 점점 의도하지 않았는데 지식이 확장되는 경험이 책에는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는 것과 책을 쭉 보는 것과 그 두 가지 경험이 다르고 음. 네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시켜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일단 첫 네. 번째로 네. 낮과 밤이 바뀌어서 살면 내가 그렇게 규칙적으로 잘 자면서 살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책에도 쭉 여러 가지 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이렇게 쭉 설명해 놓았는데 네. 우리가 자이트게이버라고 불러요. 시간을 주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시간의 정보를 주는 요소들이 있어요. 외부에. 음. 대표적인 게 빛이에요. 빛. 음. 밝으면 낮이고 어두우면 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네. 어두워지면 멜라토닌이 분비되고 그래서 잠이 들고 그래서 음. 우리는 주행성 동물이기 때문에 네. 낮에 깨어 있고 밤에 자는 것이 우리의 몸에 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나는 바꿔서 밤에 깨어 있고 낮에 자겠다라고 하면 규칙적이고 건강한 수면 패턴이 유지하기가 아마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교대 음. 근무하시는 분들은 보통 잠을 그냥 뭐한 3주는 낮에 자고 3주는 밤에 자고 그러면 되지 않냐. 그러면 음. 굉장히 체력의 소모가 크고 무리가 좀 네. 가요. 그렇게는 좀 음. 어렵습니다. 밤에 주무세요, 밤에. 분량을 꼭 정해두셔야 될 필요는 없는데, 음, 일단은 아이가 하루의 마무리라는 것을 느끼고, 음. 긴장이 풀어져서 잠이 올 정도의 수준의 분량인 것이 좋겠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이게 흥분도가 올라가면 잠이 안 오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게 돼요. 많은 아이들이 좀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음. 것은 적당히 끊어주시는 게 좋아요. 요 정도 음. 읽으면 이제 뭐 9시가 됐으니까 이제 자는 거야. 읽고 싶은 것은 이제 내일 더 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좋고, 음. 분량은 뭐 꼭 한 권이 좋다, 뭐 30분이 좋다, 이렇다기보다는 아이의 신체 리듬상 편안하게 몸과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것을 듣다가 기분 좋게 잠들 수 있는 그 신체의 리듬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아요. 정말로 아이가 몇 시에 잠들든지 상관없이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 거라면, 그러니까 진짜 안 깨어나는 거라면, 네. 수면의 질이 낮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네. 10시간 잘 누워 있어서 분명히 눈 감고 누워 있었는데도 얘가 아침에 계속 피곤하다. 그리고 음. 낮에도 약간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얘가 에너지가 없고 이렇게 처지고 이런다. 그러면은 아마도 푹 잠을 못 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걸 음.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뭐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애가 너무 코가 막혔다라든지 아니면 뭐 음. 아이가 좀 자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뭐 무서운 꿈을 자주 음. 꾸고 엄마를 찾고 뭐 이런 일이 자꾸 있는지 이런 것을 좀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근데 그렇지 않다 푹 잤다 푹 잤는데도 아침에 깨어만 항상 일어나는 것을 좀 힘들어하고 그렇다면 그러니까 잠이 충분히 깨어나는 데까지 시간을 허락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7시에 알람 시계가 띠띠띠띠 하면 자 일어나 나와서 앉아서 밥 먹어 이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음. 잠이 눈을 떴으면 충분히 몸과 마음이 다 완전히 깨어날 때까지의 충분한 시간 그러려면 내가 나가야 하는 시간보다 충분히 여유 있게 깨워야지 됩니다. 일어나자마자 옷 입고 밥 먹고 빨리 나가 이렇게 아이를 체근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에서 깨는 것 자체가 힘든지 아니면 깰 수는 있는데
일어나서 뭔가 활동을 빨리빨리 잘 못한다는 뜻인지. 그래서 후자면 시간을 여유를 주시면 조금 해결이 될 거고, 그리고 음, 마지막으로는 전체적인 집안 분위기가 아침에 어떤지. 다 음, 같이 인상을 쓰고 일어나진 않는가? 음, 이렇게, 피곤하다. 언제나 아침에 엄마든 아빠든 계속 한숨 쉬고, 피곤해. 오늘도 막 얼마 못 잤고, 회사 가기 싫고, 약간 모두가 다 같이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다른 사람들이 약간 기분이 좋고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면 보통 어린아이들이 거기에 많이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한국에서 그 영유아 사교육이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연구가 발표돼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음, 때 특히 사교육을 통해서 뭔가 학습적인 훈련을 일찍부터 그리고 많이 시킨다라는 음, 것이 이후의 학업 성취를 크게 높일 것이냐라고 하면 사실 특별히 우리가 강한 증거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학원을 많이 다닌 아이들이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잘할 것이다라는 어, 확실한 증거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나의 기분이죠. 그리고 첫 번째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제가 뭐 노는 것이 중요하고 뭐 밖에서 특히 바깥 음, 놀이가 중요하고 뭐 운동이 중요하고 잠이 중요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음,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그러면은 이제 저 집은 공부는 안 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학원을 음, 다니거나 학습지를 많이 풀거나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공부를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책도 많이 보고요. 그리고 음, 대화도 많이 하고. 음, 그래서 수학이라면 수학 문제집은 많이 풀지 않지만 그 수에 대한 이해를 위한 대화를 많이 하고 음, 그러니까 공부의 방식이 좀 다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놀이도 어떤 놀이를 자꾸 시키는 것은 진짜로 노는 것이 아니듯이 네, 공부도 학원을 많이 다니는 것이 반드시 공부의 동의어는 아니거든요. 공부는 배우는 것이지 학원을 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학원이 이 아이의 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네, 그것을 잘 따라가면 학원을 네. 많이 다닌 아이하고 비교했을 때 이 아이가 뒤떨어지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태블릿을 통한 교육이 좋다, 안 네,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그 태블릿이라는 기기를 가지고 30분을 한다고 해도 네, 30분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좋은 활동을 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냥 되게 수동적으로 쳐다보고 그냥 누르면은 풍선이 펑펑 터지는 것만 보면서 가짜 공부 경험을 한다면 안 좋을 음, 것이고 장점은 뭐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부르죠. 약간 학습을 이제 게임화해서 뭐 약간 레벨이 올라간다든지 뭐 포인트가 네, 올라가고 쌓아가지고 네, 뭔가 이렇게 뭐 캐릭터를 바꾼다든지 이런 재미 요소를 더해서 아이가 음, 학습을 조금 더 그냥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좀 이해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조금 도움을 주는 그런 장점이 있긴 있어요. 장점은 그게 없으면 안 하려는 단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가 그렇지는 않은데 여기에만 너무 익숙해지면 그러니까 세상에 언제나 내가 문제 풀 때마다 막 풍선이 터지진 않잖아요. 네, 근데 그것만을 가지고 너무 공부를 하는 것은 나중에 진짜 그런 이펙트가 다 없어지고 그냥 순수하게 종이와 연필을 주고 자 이제 네가 이걸 한번 풀어보렴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너무 지루하게 느껴지는 단점을 겪을 수는 있어요. 또 너무 의존하지는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고를 네, 때 부모님이 한번 좀 해보고 뭔가 고르시기를 바래요. 음, 그냥 뭐 좋다더라. 리뷰가 좋대. 아니면은 뭐 지금 1년 하면 할인을 해준대.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가지고 고르지 마시고 보통은 무료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잖아요.
그것을 꼭 해보시고, 진짜 이것이 우리 아이가 이걸 하면은 무엇을 배우고 여기서 무엇을 경험할 것인가를 내가 한번 보고 골라야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너무 아이의 행동을 너무 많이 유도하지 않는 것. 이게 설명이 잘 될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가끔 어떤 교육용 앱은 너무 다음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걸 눌러야 될 것 같은 게 너무 빤하게 보이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무 쉬운 거죠. 음, 그런데 그거를 그래서 그냥 이 앱을 따라가면 무조건 다 맞아요. 그러면서 막 음, 점수가 올라가고 막 박수 소리가 막 나고 그러면서 내가 되게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앱들이 좀 있어요. 근데 애들이 음, 어떻게 보면 그걸 좀 좋아할 수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할 네, 때마다 내가 맞았다, 맞았다, 맞았다라는 피드백이 나오니까. 정말 틀리기가 어렵게 설계된 그런 앱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진짜로 이 아이가 이걸 정말 이해하고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판단하는 걸 좀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일단 첫 번째로 그게 안 좋아요. 너무 이해하지 않아도 할 수 있게 음, 되네. 그것이 첫 번째로 안 좋아요. 그러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용자가 만족하기 때문에. 네, 쉽게 쉽게 점수가 올라가면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그거 주의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영유아 용은 또 그런 게 많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특히 학력이 초등 이상의 뭐 수학 문제 푸는 앱 같은 거 보면 약간 이런 게 되게 많은데, 틀리면 계속 똑같은 거 계속 나오는 앱이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것을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는 좋긴 한데, 일단 첫 번째로는 애들이 좀 질릴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음, 이제 첫 번째 문제로 좀 돌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1, 2, 3 중에 골라라 그래서 1 했는데 틀렸어요. 그럼 다시 나와. 그럼 음, 몰라도 2. 아까 1이 아니었으니까 2. 네, 그럼 갑자기 음, 딩동댕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가 과연 이 문제를 아는가?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단계적으로 설계가 잘 된 앱이 좋은 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음, 테스트를 해서 얘가 이걸 틀렸다면,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개념이 A, B, C가 있어요. 그러면 네, 글로 돌아가서 A를 아니? 오케이. B를 아니? 몰라. 아, 네가 B를 모르니까 이 문제를 못 풀었구나. 라는 걸 애한테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자꾸 답이 네, 틀렸어, 틀렸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 때려 맞추고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설계된 앱은 저는 안 좋아요. 일단은 그 골든 브레인 요가법 자체가 그러니까 24시간 안에 꼭 필요한 활동들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된다라는 것이 제일 핵심 주제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맞추는 것이 일단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크린 타임이 수면 시간을 갉아먹거나, 아니면 스크린 타임이 너무 많아져서 아이가 너무 가만히만 앉아 있고, 뭐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없거나, 그리고 이거 핸드폰 들여다보느라고 식사 시간에 뭐 가족들이랑 얼굴 보고 대화를 안 하거나, 이렇게 다른 주요한 활동, 이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꼭 필요한 활동을 스크린 타임이 침해한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막아줘야 돼요. 여기는 안 돼. 아니야, 잠은 네가 자야 돼. 잘 때는 그러니까 핸드폰을 놓고 들어가라. 가가지고 이제 밤에 자꾸 보지 말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막아주는 것. 그것이 이제 가정에서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시간을 쓰되 그 시간이 그냥 너무 휘발되어 버리지 않고 이 아이한테 좀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으로 쓰고 싶다라면, 그러니까 아이를 겉에서 관찰해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미디어 시간이 쌓임으로써 이 아이의 세계가 확장되느냐, 아니면 원래 있던 세계가 다 거기로 움츠러드느냐를 보는 것이 좋아요. 음, 그래서 뭐 게임을 한다. 뭐 좋아요. 그래서 게임을 해서 뭐 같이 친구들이랑 뭐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게임을 하고 학교 가서 만나서 그 친구들이랑 더 사이가 좋아지고 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게임을 공유하는 친구들끼리 우정이 돈독해진다. 좋은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게임을 하느라고 교우 관계가 끊어진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친구는 사라지고 여기서는 재미가 없고 친구하고 말하는 거, 엄마 아빠하고 말하는 거는 재미가 없고 나는 폰 안에 있는 사람이 더 좋고
게임 안에서 나 자신, 그러니까 실제 세상에서 나 자신보다 게임 속의 내 자신이 더 좋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러니까 단순히 뭐 1시간을 할 거냐, 2시간을 할 거냐 보다는 이 아이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를 보고 부모님이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발달에 관련해서 바로잡고 싶은 오해가 무엇이냐라면 네, 그냥 하나 네, 되게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잘 발달을 한다라는 것이 위의 단계를 빠르게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달을 잘 시키고 싶으니까, 뇌를 똑똑하게 키우고 싶으니까 어떻게 네, 오해를 하기가 쉬우냐면, 그러니까 얘가 뭐 5살인데 학생이 할 법한 활동을 얘한테 줘서 얘가 그것을 익숙해지면 얘가 초등학생 정도 똑똑해진 것이 아닌가, 초등학생 정도의 뇌가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아이에게 더 큰 아이처럼 할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미리 연습시키는 식으로 아이를 발달시키겠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잘못된 생각이에요. 발달이 잘 되려면 지금 이 아이에게 맞는 것을 충분히 해야 그 다음 단계로 잘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 기어다니는 아이를 계속 일으켜 세우면 오히려 허리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죠. 그래서 앉지 못하는 아이를 억지로 앉히는 것도 또 좋지가 않고, 그래서 아이가 충분히 엎드려 놀고 충분히 기어다니고 그러면서 몸에 힘이 생겼을 때 스스로 일어나야 그것이 건강한 신체 발달인 거예요. 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 아이는 아직 뭐 그냥 노래 부르고 친구랑 뭐 잡기 놀이하고 숨바꼭질하고 이것이 좋은데, 이 아이에게 더 위의 아이들이 할 것 같은 내용을 집어넣어서 뭐 연습을 시키고 뭐 외우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더 위의 단계로 빨리 나간다는 의미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밑에가 공사가 부실하기 때문에 더 높이 쌓으려다가 그것이 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영유아기에는 영유아기에 필요한 경험이라는 게 있고, 그것을 충분히 하면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내가 음, 그것을 빨리 당기려고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아. 아주 간단한데, 뇌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안아주는 거예요. 매일, 오래. 음, 아침에 일어나면 안아주고, 뭐 학교 다녀오면 안아주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내가 사람과 사람이 맞게 닿는 것, 컨택트 하는 음, 것, 또 피부와 피부가 닿는 것, 네, 그것이 굉장한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아이의 면역력을 높이고, 정서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아이에게, 그러니까 특별히 막 대단한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가 나에게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의 뇌를 위해서 내가 그냥 지금 당장 아주 작은 것을 실천하겠다라고 하면 아침 저녁으로 안아준다 라는 것을 추천드리겠어요. 제가 되게 최근에 굉장히 작은 것인데 이게 실제로 굉장히 큰 효과를 본 사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의 어떤 발달이 좀 늦은 부분이 있어서 부모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는 이제 가정이었는데, 여기에서 무엇을 바꾸면 우리 가정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빨리 올 것이냐, 그것을 대화해서 제가 찾은 게 뭐였냐면, 엄마가 아침을 먹으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뭐 아이하고 놀아주기도 해야 되고, 말도 계속 해줘야 되고, 뭐 치료도 다녀야 되고, 재우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누가 해요? 결국 이제 주 양육장인 네, 엄마. 이것을 장기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엄마의 힘이 가장 필요해요. 그게 가장 이 아이가 쓸 수 있는 큰 리소스예요. 힘이 있는 것이 이 아이가 늦춰진 발달을 원래대로 돌리는 데에 가장 중요한 리소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뭐 많은 치료를 다니고 뭐 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 치료를 데리고 갈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집에 필요한 것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엄마가 아침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래서 다행히 그 말을 잘 어, 동의를 해주셔서 아침을 먹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그랬더니 아침을 먹으면 오전에 기운이 있죠. 오전에 기운이 있으니까 아이하고 즐거운 오전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아침을 먹었으니까 점심까지 허기지지 않고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점심을 잘 먹고 점심도 잘 먹었으니까 이제 저녁까지도 버틸 수 있고 그러니까 엄마가 하루 아침부터 밤까지 약간 안정된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더 신나게 잘 놀아줄 수 있고 뭐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더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잘 할 수가 있고 동시에 그러면서도 부모는 내가 축나는 느낌이 덜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나 먹고 나 자고 내가 건강한 것을 돌보지 않고 아이에만 신경을 쓰면 이게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장기간 지속이 되면 더 이상 내가 줄 것이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도 아이에게 쉽게 화가 날 수도 있고 음, 혹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약간 효과가 없다라는 사실에 크게 좌절하게 되고 별것이 아니지만 부모님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뭘 먹이냐, 아이에게 뭘 먹이냐도 중요하지만 내 입에 뭐가 들어가느냐도 중요하고 아이를 음, 잘 재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잘 먹고 잘 자고 운동을 하면 보통 아이도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가정은 그래서 한 달 만에 아이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책을 쓴 이유는 부모님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아이의 뇌를 더 잘 자라게 할 수 있느냐. 뭘 해주면 좋으냐. 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이제 한 책으로 만들어낸 건데, 근데 사실 제가 되게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뇌를 잘 키우기 위해서 내가 특별한 무언가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매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자는 것, 잠을 자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나가서 돌아다녀야 되고, 근데 그거를 모두 하잖아요. 매일 재우고, 매일 먹이고, 매일 내 애가 막 뛰어다니는 거 내가 쫓아다니고, 누구나 다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제일 중요해. 특히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데 필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는 사람은 보통 부모죠. 어떻게 보면 되게 매일 하기 때문에 그게 별로 중요하게 잘 느껴지지가 않고 특별하게 느껴지지가 않고 굉장히 힘은 드는데 내가 뭔가 약간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가 쉽거든요. 그런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산책 가고 약간 이런 것들이.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참 잘하고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